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봉규 TV 버전용으로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사석에서는 이봉규 박사님을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파헤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저 윤종훈 TV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도 문자를 주시면 제 방송에서 그 지역 부정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자, 어느 지역에서 1차 투표에 5만 명, 또 2차 투표에 5만 명 정도 투표를 할 것인데 1차 투표를 해보니까 A당에 51%, B당에 4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차 투표를 할 때 물론 같은 지역입니다만은 51%가 2차 투표 똑같이 51%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9%도 마찬가지로 어떤 흔들리는 편차의 범위를 가지고 2차 투표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예측하는 값이 중학교 3학년 수학에 나오는 표준 편차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많이 잊어먹었으니까 5만 명과 51%를 넣어보시면 표준 편차 값을 구해자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 값이 0.2%, 즉 51%가 플러스 0.2 또는 마이너스 0.2로 이 2차 투표에 나타날 것이라는 게 표준 편차 공식입니다. 49%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0.2% 마이너스 0.2% 이 범위 내에서 2차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표준 편차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표준 편차 값을 구해서 보니까 2차 투표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범위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0.2니까 0.44의 범위 내에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여기에 100개를 해보니까 몇 개가 이 안에 들어오느냐, 0.44의 범위 들어오느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68개가 통계를 하니까 이 편차의 범위 내에는 68개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100개를 하면 99개 정도는 들어와야 안 되나? 그러다 보니까 0.2라는 이 표준 편차 기본 값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거 좀 늘려가 보자. 늘려가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다가 표준 편차에다가 2.58배를 곱하니까 요래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 0.5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여기는 0.44 두 개 하니까 그런데 범위가 요래 하니까 범위가 많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58배 곱해보니까 0.5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0.58 마이너스 0.58 즉 이게 1.16 정도의 범위 내에 들어오니까 100개를 실험하니까 아래와 같이 99개가 다 들어오더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표준 편차 공식이고 이 안에 들어오면 즉 B처럼 2.58을 곱하니까 표준 편차 2.2에서 곱하니까 0.58이 나왔는데 이 0.58 플러스 마이너스 0.58 안에 100개 중에 99개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요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대소의 법칙에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표준 편차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게 표준 편차 값이 1입니다. 이게 그 지역의 표준 편차 값이 1. 이걸 우리는 Z값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사전선거와 당일선거를 빼보니까 그 뺀 범위가 여기에 한 배 차이가 딱 나면 한 배 차이가 딱 요 안에 들어오면 아주 흔하다. 근데 이게 68% 들어온다 그랬죠. 그리고 또 2를 곱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이러니까 요거는 그래 95개 정도 100개를 하니까 95개 이 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곱해보셨죠. 2.58배 그래 표준 편차의 2.58배를 곱하니까 100개 중에 99개가 이 통계 안에 다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표준 편차의 2.58배 곱한 것을 통계의 안전 울타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할 때 무슨 조사를 하고 나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2.5%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배가 플러스 마이너스 3배가 되면
370분의 1, 즉 370분 하니까 이 결과값이 3배가 나오더라. 이런 말입니다. Z값이.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4의 범위로 하니까 4까지 확대를 하니까 이건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면 통계를 16,000번 하니까 한 번 정도 나오더라. 아주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넘어간 거의 조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Z값은 별게 아니고 표준 편차에서 벌어지는 값입니다. 어떻게?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가 벌어지는 값인데 이게 벌어지는 게 한 2.58배 안에 들어오면 통계의 안전울타에서 거의 다 이렇게 변하더라 이런 뜻이고 가면 갈수록 드물어진다는 이런 값입니다. 이까지 이해 가셨죠? 자, 제가 보여드린 이 선거가 지난 그 총선 때 그 국회의원 총선 때 아까 전에 보셨죠? Z값 표준에서 얼마나 벌어졌느냐 이렇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45, 47, 49 사실은 이 Z값 벌어지는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7배 플러스 마이너스 7 그 안에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면 7이 나올 확률은 통계를 내고 3,910억 번을 통계를 내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십시오. Z값 45, 47 평균에서 벗어난 이 값을 한번 인공지능에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이 45, 47 정도 같으면 인공지능에 물어보시면 우주가 폭발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주가 폭발. 그런데 우주가 폭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지난 총선에서 부지기술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총선의 Z값 평균이 약 40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Z값이 플러스 되는데 더불어민주당한테는 플러스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왜 나타나느냐?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49%인데 51%가 해가지고 100%가 됐는데 갑자기 한 곳에다가 20%를 더합니다. 이 더해지는 곳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20% 딱 더하니까 69가 되죠. 그러면서 분모가 100에서 120으로 변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외에 다른 당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49가 57.5가 되고 여기는 51이 42.5가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8.5 여기는 마이너스 8.5가 되는 거죠. 이 현상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플러스 45가 나오면 다른 당은 마이너스 45 이렇게 전산으로 더해지는 이 숫자가 우리가 이상하다 3이 너무 이상하다 했죠. 편집편자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값은 이런 겁니다. 이 값이 2024년도 종로구 선거구입니다. 종로 선거구도 45일에 나옵니다. 국힘이 44 딱 같지 않은 이유는 다른 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당 합하면 이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래 나오다 보니까 아까 전에 보셨듯이 더해지는 20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만 더해지는 숫자가 전국에 똑같습니다. 물론 더해지는 방식은 같은데 더해지는 값 아까 20 보셨죠. 어떤 지역은 15, 전라도는 10, 경상도는 8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값의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더해지는 모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전선거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해지는 것만큼 Z값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로가 이런 선거가 나왔습니다. 이 선거 결과를 하고 보니까 밑에 보시면 Z값이 45 뭐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 더해졌을 것이다 가정을 하고 부정으로 제가 종로 선거구 인원수가 여기 있죠. 그 당시에 선거인수가 126,041명이었습니다. 여기 10이 나오죠. 보정값. 이건 10%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를 곱한 12,604표를 갖다가 여기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14,253.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 선거인 수의 10%를 여기서 뺐을 거야 하니까 빼보니까 아까 전에 어땠습니까? 표준 편차가 정상적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2.58배 안에 들어오면 정상이라 그랬죠. 밑에 어떻습니까? 여기 3이 나오는 거는 다른 당 것도 안 빼서 그렇습니다.
0.81%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10% 더 있을 것이야. 이 밑에 숫자 보이시죠? 18.5, 8, 9, 9 나오는데 이래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왜 종로는 10인데 다른 데는 8.5야, 8이야, 9야. 이거는 이 선거가 의심이 간다 소리거든요. 근데 이 대진 숫자는 조작한 놈은 알겠지만 나는 조작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산을 해보니까 이메일 대진 거 같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는 총선은 1인 1표제입니다.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7표를 행사를 합니다. 1인 7표입니다. 그러면 1인 7표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서울 성동구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우선은 서울시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비례를 뽑아야 됩니다. 광역비례 뽑아야 됩니다. 기초단체장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를 해야 됩니다. 요 5개는 성동구가 한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 성동구 의원과 서울시 광역의원은 선거구가 나누어집니다. 그 선거구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번 이렇게 더해지는 숫자가 그 지역에 정해지고 나면 자 서울시장 뽑는데 만약에 3%를 더했다 인구수에 그러면 총투표수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성동구청장 선거도 3%를 더해야지 총투표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비례도 마찬가지고 광역비례도 마찬가지고 교육감도 어느 누구에게는 3%를 더해야만이 총투표수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비례의원과 광역의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선거구는 나눠줬지만 인구수의 3%를 더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거기도 더해지지 않으면 총투표수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내기 쉽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성동구 비례의원입니다. 광역비례. 광역비례에서 Z가 보십시오. 30이 나고 28 나고 이래 합니다. 실제로 이 성동구 비례를 보면 민주당이 2만 5천 표를 얻었는데 여기에 전체 성동구 의원의 선거인 수는 25만 1,990명입니다. 여기 3% 하니까 엄청납니다. 원래 투표한 사람 13명밖에 안 됩니다. 50% 조금 넘습니다. 이 3%를 하니까 7,560표가 됐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7,560표를 빼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해지는 겁니다. 이게 표준 편차 2.58배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동구 비례가 이랬다면 똑같은 지역인 성동시장을 볼까요? 그때 성동의 시장 선거 누가 나왔습니까? 송영길이 나왔고 오세훈이 나왔습니다. 이 송영길 23,893표입니다. 여기에다가 똑같이 수를 대게 똑같이 빼줘야 돼. 빼주기 전에 어떻습니까? 집값 이래 멀어지가 있습니다. 3만 32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7,560표를 빼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이 보십시오. 이게 2.5배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7,560표 이거 다 성동광역비례, 성동시장 이거 다 전국에 인쇄 다 넣겠습니까?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1인 1표 하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표가 딱 한 종류입니다. 총선은 254종류고 지방선거는 광역만 779개고 기초가 226곳이고 광역 기초 비례까지 치면 이건 한 2천 몇백 곳 됩니다. 이거를 전부 다 인쇄를 집어넣었다. 이 의원까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광역에서 넣었으면 표가 갈라지는 자 이거는 성동 1 선거구의 광역의원 선거입니다. 선거인 수가 어떻게 됩니까? 67,367명은 줄었습니다. 그래도 인구수의 3%를 더했으니 3%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3%가 2,021명입니다. 2020. 그럼 여기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값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틀려가 있습니다. 이거 5만 명보다 안 되는 겁니다. 6,918명에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한번 빼볼게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 편차가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한 번 3% 더 했기 때문에 안 더하면 표가 안 맞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동구의 기초원은 어떻습니까? 기초원은 보니까 여기에 뭐 더불어민주당 박성근, 양옥희 이래 나왔습니다. 득표가 이래 됐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도 3%를 빼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0%대로 수렴합니다. 0%대로. 그러니까 2021표를 넣겠습니까? 여기다가 광역원에 넣고 또 기초원에다가 뭐 박성근, 양옥희한테 딱 하나 넣고 이거 넣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동 2선거구는 인구수가 또 틀려졌습니다. 69,763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3%면 2,093표입니다. 민주당 사전투표가 8,203표라 했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이렇게 Z값이 15, 15 어마어마히 벌어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2,093표를 빼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각 지역마다 갇힌 대인수이기 때문에 빼는 중간에 편차가 2.58m 그대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광역원에 더 있으면 또 숫자는 틀립니다. 이게 득표수는 인구는 같죠. 여기도 한 빼볼게요. 여기 빼면 097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 단일 선거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거구 7표를 하는 곳은 고치게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한 끝에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성동 제3선거구는 담당 누구였냐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민옥이고 국민의힘 박문희가 붙었습니다. 현재 이민옥이는 서울시 의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총 득표수가 보십시오. 이게 이민옥이가 12,699, 박문희가 12,552, 약 150표 차이로 졌습니다. 정확히 해볼까요? 12,699 마이너스 12,552는 12,699 마이너스 12,552는 147표로 지금 박문희가 졌습니다. 이민호가 이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겼다가 나와 있는데 사전 득표율을 보면 사전에는 보면 박민욱이가 국민의힘이 51% 45% 이거는 디빌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편차를 보면 절대 안 디비집니다. 그런데 사전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아까 전에 3% 더 했댔죠. 3%가 1558입니다. 1558 여기서 빼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영의 포지션에 수렴할 거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1058표에서 147표 결론적으로 여기는 통계를 무시한 당선이죠. 통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당선, 즉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자, 이봉규 TV를 시청하는 그 애청자 여러분, 이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 주십시오. 어느 지역이든 밝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